정규 분포 봅시다. 자, 정규 분포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산 확률 변수를 배우고, 그 이산 확률 변수, 즉,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분포인 이항 분포를 배웠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로서 정규 분포를 배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그런 특수한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할 거야. 근데 이거 식 몰라도 됩니다. 식 몰라도 되고, 정규 분포라는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 만약에, 자, 남자 평균 키가 만약에 175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자, 평균이 175라는 거는 1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1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양이 엄청 많을 거야. 그치? 그리고 막 190인 사람, 또는 뭐 160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많을까 적을까? 적겠지. 그래서 이 끝으로 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드는, 즉 사람 수가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 평균 값에 많이 몰려 있고 끝으로 갈수록, 사이드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 형태. 요런 모양의, 즉 종 모양의, 산 모양의 그래프를 형태를 띠는 것을 우리는 정규 분포의 그래프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정규 분포 곡선. 그래서 쌤 이거 대충 그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종 모양 형태로, 종 모양, 산 모양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랑 한 번 할 때의 확률, 요걸로 표현을 했다면, 정규 분포는 평균과, 정규 분포는 요 가운데 기준이 되는 평균이랑, 자, 시그마 제곱, 이게 뭐지? 분산이죠? 우리 시그마 제곱은 분산이지.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니까. 그래서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규 분포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분산의 뜻이 뭐였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분산의 원래 뜻.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라는 얘기야.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봐봐. 뒤쪽에 그래프 보일 거지만, 먼저 얘기를 할게. 자, M, 여기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자, 파란색과 빨간색 그래프 두 분포를 볼게요. 빨간색과 파란색. 자, 빨간색은 좀 더 평균에 많이 몰려있는 형태고, 파란색은 좀 더 퍼져 있는 형태지. 파란색은 좀 더 퍼져 있는 형태야.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분산이 누가 더 클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아까 분산 한글 뜻이 뭐라 그랬어? 평균에서 흩어진 정도. 즉,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이 누가 많니? 라는 거야. 그래서 파란색은 평균에 멀리 떨어진 게 요만큼이고, 빨간색은 요만큼이죠? 누가 더 많아? 파란색이 더 많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그러면 분산은 파란색 쪽이 더 크다라는 거야. 멀리 떨어진 애들이 많다. 멀리 흩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라는 게 분산을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뒤쪽에서
자, 요것들 한번 볼게요. 요 그래프를 한번 볼게. 자, 근데 우리가 쌤이 아까 분산이라고 얘기했지만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시그마잖아? 맞아요. 그래서 분산이 커지면은 표준 편차도 그냥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같은 역할이야.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자, 그래서 그림 1번을 보시면 자, 빨간색 그래프는 표준 편차 0.8, 파란색은 1, 연두색은 2. 자, 커질수록 숫자 값이 커질수록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돼? 커질수록 퍼져 있어. 펑퍼짐하게 넓게 퍼져 있다. 숫자가 작을수록 평균으로 솟아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타나 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평균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긴다. 그리고 종 모양의 곡선이다. X축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X축 위에서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는 거다. 그리고 전체, 이 틈, 전체 그래프 넓이는 1이다. 왜? 확률이니까. 그리고 평균이 바뀌지 않아요. 평균이 일정할 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넓게 퍼진다. 아까 설명했던 거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옆으로 퍼진, 펑퍼짐한 정도가 일정하니까 이번의 그림처럼 모양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건데,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중에서 특수하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거다. 자, 그럼 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잘 봐. 표준 정규 분포가 역할이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 우리나라 평균 키 막 170이라고 해볼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 분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다고 해볼게요. 자, 근데 미국 사람들의 키 평균 막 180이라고 해볼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해볼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분포랑 미국 사람들의 분포랑 우리 기준점이 같아 달라? 기준점이 다르죠? 그래서 둘을 비교하는 게 편해 안 편해? 안 편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기준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다면 비교하기가 편하겠지. 왜? 얘네들이 이렇게 딱 기준점이 일치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기준점을 똑같이 일치시켜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옆으로 퍼져 있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좀 더 솟아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기가 편하겠지. 이렇게 기준이 달라버리면 그걸 한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표준 정규 분포야. 어떻게? 비교하기 쉽게 기준을 통일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꿔주는 과정. 그래서 뒤에 것부터 먼저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 z라는 문자로 바꾸는 거야. 원래는 확률 변수 x였는데 확률 변수 z라는 걸로 바꿀 건데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으로 하면은 요 공식으로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과는 관련된 거는 이따 문제 풀면서 조금 적용을 한번 해볼게. 자, 위에, 자, 표준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식.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규분포라는 건 종 모양이라고 했어요. 종 모양으로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쌤이 그린 건 이거 정규분포야, 정규분포. 근데 우리가 아까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면 평균을 뭘로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 0으로 바꿀 수 있다라 그랬어요. 0으로.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을 0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확률, 원래 전체 확률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요 절반은 얼마겠어? 0.5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 1번입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Z라고 표현한다 그랬어. Z. 자, Z가 0 이상인 쪽. 여기 0 이하인 쪽. 여기 다 확률값 얼마다? 0.5다. 왜냐면 전체가 1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좌우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0부터 A까지 확률 구하는 거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확률 구하는 거랑 좌우 대칭이니까 둘이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만약에 A부터 B까지 확률 여기를 구하고 싶다면 A부터 B까지 확률 구하고 싶다면 자, 우리 항상 기준은 평균이야. 기준은 0이에요. 어떻게 계산한다? 0부터 B까지 0부터 B까지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0부터 A까지를 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그림. A보다 작은 확률. 네, 4번부터 볼까요? 4번부터. 자, A보다 큰 쪽. 만약 이렇게 구해달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반쪽 0.5에서 여기 A까지 확률을 빼면 되겠죠. 확률 계산할 때 항상 기준은 0이 돼야 돼. 여기 대칭 축에서 기준을 잡고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보면서 설명 한번 해 볼게요. 표준화 얘기 잠깐만 더 해볼게. 자, 표준화라는 거.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봐봐. 내가 원래는 평균이 M이었어요. 확률 변수 X에서 바꾸기 전에. 근데 내가 A부터 B까지 내가 여기 확률을 물었어. 근데 아까 말했잖아.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기준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Z, 표준화고,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요런 공식을 따라간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일단 기준부터 볼게요. 기준. 자, 이거 확률 변수 X라는 거야. 여기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축이야. 그래서 X 자리에다가 기준인 M을 넣어봐. 그러면 0이 되죠? 0 이렇게 바뀌는 거고. 자, 왼쪽에 있는
자, x에다 a를 넣어주시면 왼쪽은 시그마분의 a 빼기 m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오른쪽은 시그마 분의 b 빼기 m.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값을 변화시키는 걸 표준화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값만 변해야지 여기 있던 확률이 여기 확률이랑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그대로란 얘기야. 봐봐. 내가 x가 a부터 b까지 확률이랑 그거를 표준화시킨 z에서 확률 시그마분의 a 빼기 m부터 시그마분의 b 빼기 m, 이 두 개의 확률, 여기 확률 값은 서로 똑같다라는 거야. 비교를 하는데 확률이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냥 기준점만 옮긴다, 평행이동 시킨다 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보러 갈게요. 자, 16번. 자, 정규분포래. 자, 정규분포라고 나오면 일단은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 종 모양, 대칭으로 그래프 먼저 그리세요. 자, 근데 6보다 작은 확률이랑 16보다 큰 쪽이랑 확률이 같아야 된대. 그럼 대충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6보다 작은 부분이랑 16보다 작은 쪽이 같다. 즉, 여길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우 대칭이니까 6과 16의 가운데가 m이 되겠네요. 6과 16의 가운데가 m이다.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11. 평균이 1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분의 1 x, 즉 9분의 1이니까 81분의 v, 이렇게 뺄 수 있는 거지. 분산은 제곱해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vx가 81. 자, 근데 우리 시그마는 표준 편차잖아. 표준 편차는 9다. m은 11이고, 그래서 20이네요. 자, 그럼 17번. 자, 이제 요 부분이 포인트야. 요 부분을 제일 열심히 잘 해야 돼. 자, 볼게요. 자, 평균은 40이고 분산은 100이래요. 평균은 40, 분산은 100이다. 자, 그때 정규분포에서 자, 평균이 40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25부터 40까지 여기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근데 기준이 항상 뭐야? 표준 정규분포야. 표준 시켜달래. 표준화 시켜달래요. 자, 그럼 표준화 시켜주시면, 자, 우리 표준화하는 방식 뭐라고?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자, 요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가운데는 0으로 바뀌는 것이고, 자, 25. 자, 25에 대응되는 거는 시그마 분의 25 빼기 평균.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확률은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다. 자, 그런데 문제표를 보면은 0부터 Z, 자, 스몰 z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0부터 1.5, 뭐 0부터 2, 0부터 2.5. 다 이 양수 부분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음수 쪽 구해야 되네? 쌤, 어떻게 해요? 어떡하긴? 좌우 대칭을 이용하는 거야. 좌우 대칭. 뭐 마이너스 1.5부터 0이나 0부터 1.5나
좌우 대칭이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0.4332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60보다 큰 쪽. 자, 60보다 큰 쪽. 자, 여기 비교해달래. 그럼 또 60도 표현해보자. 자, 60이라는 건 10분의 60 빼기 40. 그러니까 2죠? 자, 2보다 큰 쪽. 자, 2보다 큰 쪽. 여기 구해달래. 근데 우리가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의 확률은 4771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절반에서 0부터 2까지 확률을 빼버리면 2보다 큰 쪽만 남겠지. 그래서 0.0228 이렇게 대칭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확률 값은 항상 0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부분이다. 기억해주세요. 자, 또 18번 볼게. 자, 정규분포 50,5의 제곱. 그러니까 평균은 50이고 분산은 25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가운데가 50이라는데 우리가 K보다 큰 쪽이 K 이상인 쪽 확률이 0.0013. 내가 K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보다 큰 쪽 여기가 0.0013이라는 확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안쪽의 확률은 0.4987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항상 확률은 그 0부터 기준으로 살펴보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X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항상 문제는 뭐라고? 표준 정규분포. 표준으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표준으로 넘어가 봅시다. 표준은 평균을 0으로 맞추는 거라 그랬고요. 자, 그럼 이거 K 넘어가 주자. 표준은 어떻게?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5분의 K 빼기 평균 50. 자, 이렇게 됐는데 확률 값은 바뀐다라고 해서 안 바뀐다라 그랬어? 안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0.4987. 우리 4987 확률보다 3이래요. 0부터 3까지의 확률이 4987이구나. 여기가 3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3이다. 그래서 K의 값은 65가 된다. 확률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요 기준 좌표만 달라지는 거야.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19번. 자, 1000명을 조사했는데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 자, 그러면 X라는 건 정규분포. 평균이 164, 표준 편차 5, 분산은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고요. 자, 1번에서 원하는 거. 키가 170 이상인 사람을 구해달래. 자, 그럼 또 분포 그려봐. 가운데가 164고 우리가 170 이상이야. 170 이상. 여기를 물어보는 거죠. 170 이상. 근데 또 어떻게 하라고? 표준화 해야 되겠지. 자, 표준화 해주시면 0으로 바뀔 거고. 자, 여기 시그마 분의 170 빼기 평균 164. 그거 얼마야? 1.2네요. 1.2.
자, 그럼 표를 보고 1.2까지의 확률 385네. 0.385. 그럼 나머지는 0.115 이렇게 되나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퍼센트로 물어봐서 퍼센트. 이거는 확률이야. 퍼센트로, 즉 100분율로 물어보면은 곱하기 100 하면 돼. 곱하기 100 하면 돼. 11.5%다. 자, 그리고 문제. 160 이상, 170 이하. 자, 두 번째는 160 이상, 170 이하. 이걸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160 왼쪽 편도 구해주자. 왼쪽에 대응하는 거 5분의 160 빼기 164. 그럼 얘는 0.8인가요? 마이너스 0.8. 자, 그럼 이거 0.8인 거 읽으면 되겠지? 좌우 대칭 이용할 거니까. 그럼 288? 자, 그럼 0.288이다. 그래서 160부터 170 사이. 여기는 0.288 더하기 0.385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0.673? 자, 이렇게 되나요? 0.673? 이게 확률이야. 근데 전체 1000명이래요. 전체 1000명인데 0.673의 확률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확률이랑 전체 시행 횟수, 인원수. 그래서 673명이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320명 뽑는데 2000명이 응시했대요. 자, 그러면 2000명이 지원했는데 320명이 뽑힐 확률이야. 그렇단 얘기는 100분의 16, 즉 0.16이 뽑힐 확률이란 얘기예요. 0.16이 뽑힐 확률이고, 자, 우리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자,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서, 자,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이래. 자, 그런데 내가 뽑힐 확률이 0.16이라 그랬죠? 여기가 뽑히는 애들이지. 위쪽에서부터 0.16. 그럼 여기가 기준 점수가 되겠죠? 우리가 뽑히는 커트라인. 커트라인보다 높아야지 뽑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커트라인보다 높은 사람이 0.16만큼 있다란 얘기고요. 자, 근데 우리 또 이거 표준화 시켜야 되겠지? 표준으로 바꿔주시면 0으로 바뀌고 확률은 안 바뀐다라 그랬어. 내가 기준 점수 K라고 한다면 자, 시그마 분의 K 빼기 평균. 자, 요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항상 확률은 0에서부터 출발한다. 0.34. 근데 문제 힌트. 뭐? 1까지의 확률이 0.34래. 그러니까 여기 기준이 누구다? 1이란 얘기죠. 요 기준이 1이다. 그래서 기준 점수 K는 450에다가 75를 더한 525점이 커트라인 점수다. 그래서 이 정규분포 되게 중요하니까 연습을 잘 합시다.